최소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도 이 성과의 변동폭도 굉장히 낮은 고효율성의 매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차트상 바라봤을 때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놈들이라는 겁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올해 산타랠리가 나올까요? 일단 통상적으로 산타랠리가 나오는 거는 미국에서의 소비 활동이 촉진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미국의 경우 연말을 앞두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요. 연말을 앞두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말 보너스를 또 받기 때문에 세일 행사와 또 연말 보너스가 같이 겹치면서 연말에 대대적인 소비 활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업들은 그 소비 활동에 따른 이익을 발생하게 되고 그 이익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보통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산타랠리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국면이 겹치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연말을 앞두고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연말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또 고용난이거든요. 여전히 실업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연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에 대한 의구심까지 겹치고 있는 국면이라 미국에서의 소비활동 중심의 산타랠리는 아무래도 좀 올해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연말을 앞두고 주식시장은 크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기관계에서 연말을 앞두고 1년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서 휴가 시즌에 돌입한다라는 것인데, 이걸 어려운 말로 북클로징이라고 해요. 회계장부 마감이라는 뜻인데, 특히 외국계 운용사들의 북클로징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그 말은 즉슨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보통 연말을 앞두고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약해지면서 어느 정도는 개인 주도의 좀 장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 주도 장세가 나올 때 특징은 뭐냐면, 개인들이 또 뭘 선호하냐, 테마주, 일정주로 단타 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당일마다 이슈에 맞춰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매매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때는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장세가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딱히 좋지 않구나, 이건 재미없다 라고 느낄 만한 시장이 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 연말을 앞두고 단타에 자신 있는 분들은 좀 더 힘을 내서 단타에 열중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내가 한 달 정도는 휴가를 갔다 와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차분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이끌 만한 이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다 내년 이후에나 좀 발표될 예정이 잡혀 있는 만큼 이번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에서 단기적으로 그나마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금투세 유예가 되겠고, 두 번째는 내년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국내 증시의 단기적인 상승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주 단기 매매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만한 포커싱은 바로 중국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방향성,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같이 놓이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죽어가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슈를 받아서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 단기 매매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28일까지 주식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공략해볼 만한 배당주가 있을까요? 우리 큐피디님이 이 질문을 조금만 더 빨리 해주셨으면 제가 또 배당주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해드렸을 텐데, 사실 지금은 한 10일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 지금 배당주를 공략하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배당주, 배당락 이때를 맞춰서 배당을 노리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은데, 또 이를 노리고 세력들은 앞서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배당락기를 한 달 정도 앞두고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주식들 같은 경우 세력들은 한 차례 매집을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배당을 노리고 배당락 앞전에서 들어가는 개인들의 물량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세력들은 팔고 나오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지금 이 배당락 기점을 앞두고 10일 정도 있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배당주를 매수하기보다는 기존에 내가 좀 더 빨리 잡아놨었다 하시는 분들 단기적으로는 익절하고 나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나는 배당을 받으면서 중기적으로 계속 들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배당 받으면서 계속 들고 가셔도 되지만요. 여기서 끝내면 아무래도 좀 아쉽겠죠.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고자 제가 연말을 앞두고 우리 여러분들이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종목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성공률을 높이는 매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주식 투자할 때 숫자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팁을 꼭 받아들이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이 방법은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도 이 성과의 변동폭도 굉장히 낮은 고효율성의 매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이익에 수렴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바로 실적 상향주 투자 전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보시면 아직 이 기업의 실적 발표가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분기, 내년, 내후년에 실적이 예상치가 잡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컨센서스라고 해서 다수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쫙 하면서 이 기업이 이 시황에서 이 업황에서 이대로 이 사업부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돈을 벌었을 때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이런 실적을 내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해 놓은 이익치가 바로 그 컨센서스 이익치거든요. 근데 한번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시장이 바뀌고 업황이 바뀌고 기업의 사업부도 계속해서 바뀌면서 이 컨센서스 숫자 자체도 계속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는 기대감, 기대감은 선반영 관점에서 이 주가라는 놈이 그 이익에 대한 기대치로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움직이다가 이 전망치가 갑자기 바뀐다면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겠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이익치가 단기간 내에 대폭 상향 조정이 됐다면 주가 역시도 이 목표치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상향 조정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실적 상향주 투자 전략은 바로 기존의 컨센서스 대비 최근 단기간 내 실적이 전망치가 상향된 종목을 우리가 잡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간에 대한 기준은 올해 또는 내년 이렇게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익 전망치는 영업이익 전망치 또는 EPS 전망치를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을 때 성공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EP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 순익 관점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좀 더 단기적인 이벤트들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보다는 올해 기준을 바라보는 게 성과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실적 상향주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EPS를 기준으로 삼고 매매를 하실 때 좀 더 높은 효율을 내실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하냐? 올해를 기준으로 EPS 상향치가 최근 1개월간 전망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상향 조정이 큰 폭으로 됐다 라고 하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실적 개선주를 보실 때 연말을 앞둔 한 달간 즉 11월 하순부터는 아무래도 올해 실적 기준을 바라보기보다는 내년 실적 기준치를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3분기 실적 발표까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의 변동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4분기 실적밖에 남지 않은 즉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기에 올해보다는 내년을 바라보는 게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과 같이 연말을 앞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때 뭘 중요시 봐야 될까요? EPS 전망치가 대폭 상향이 됐구나 라고 하는 놈들을 최근 기준으로 뽑은 다음에 이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기업 분석을 해서 이 기업 이 정도면은 저평가네 좀 자리도 좋은데 라고 하면서 공략해봄직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해줬느냐? 바로 삼성증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리스트업을 쫙 해줬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 변화율 최근 기준 상위 10개 종목을 여기에 딱 뽑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군들 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그나마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에 조금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5가지. 첫 번째는 삼성중공업, 두 번째는 HD현대, 세 번째는 두산밥캡, 네 번째 LS, 다섯 번째 현대홈쇼핑이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조선업황이 여전히 좋은 가운데 올해 적자에서 내년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점차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HD현대 같은 경우 정유업 호황과 그 다음에 전사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같이 겹쳐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경제 회복에 따른 전체 인프라 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LS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전선에 대한 호황, 업황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개의 종목군의 다 공통점은 차트상 바라봤을 때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은 그래도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소개시켜드려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기준을 바라보면서 연말에 시장이 좋진 않더라도 오히려 그런 시점에서 내년을 바라봤을 때 이익 상향치가 대폭 상향이 됐구나, 얘는 무언가 달라지고 있는데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진짜 좋은 기업이 있다면 좋은 가격대에 한 번쯤은 투자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월드컵 결승전을 다 보고 자느라고 새벽 4시 넘어서 자서 굉장히 비몽사몽한 상태로 촬영에 임했는데 몸은 정말 피곤하지만 마음은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월드컵 시작하기 전부터 월드컵 우승하기라 예측하면서도 응원했었던 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과 재미가 함께 있었던 월드컵이었다 싶습니다. 아무튼 월드컵도 끝났으니 이제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내년을 화끈하게 또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분석하면서 좋은 정보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겠으면서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되세요. 뿅.